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지금은 음력 9월달이지만 벌써 조금만 있으면 10월달이 옵니다. 예전에 음력 10월달에는 집에서도 시를떡을 해놓고 이제 핵곡식도 나오고 핵과일도 나오고 했으니까, 또 추석 명절도 지나기도 했지만 집에 따로 터몫을 지어서 집에서도 터고사도 지내고 또 성주맞이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막 두드리고 하면 민원 들어오겠죠. 네. 시국이 만큼.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이게 집에서 하기보단 무속인 선생님께 의뢰를 하면 터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하죠. 명산을 찾아가서 그 산의 기운도 받고, 또 집에서 안 하면 뭐 효과가 없나요? 이렇게 또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산에 가서 이제 축원 축사를 올릴 때 그 집에 주소를 넣게 되면 그 터전 명당의 터주 지신, 터주 대감님이 다 귀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음력 10월달, 그 10월 상달은 제수맞이도 많이 드리고, 또 성주맞이도 많이 하고, 또 2023년도를, 내년을 위해서 뭔가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키자고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2022년 이민년, 그러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마무리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올 한 해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의미로 또 제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간인지라 욕심이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큼 채우면 또 요만큼이 더 채우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단 쓸데없는 욕심만 안 부리면 되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에 반해 내가 채우자는 건 쓸데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하게 남의 것을 탐하거나, 네, 나쁜 짓을 해서 채우려고 하거나, 요것만 피하시면 내가 노력에 대한 어떠한 결과치는 당연히 채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요즘 이제 마음은 있지만 예전처럼 내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좀 성공하고 싶은데, 될 듯 하면서 요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시간은 흘러가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 귀인의 발복이 또 필요하겠죠. 이거는 인생살이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물론 사람의 노력은 기본 베이스예요. 예, 이게 깔려야 되겠죠, 밑바탕이. 단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왜? 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남한테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냥 좀 개인적으로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해도 덮어가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진짜 주구장창 일만 해도 돈 좀 모아지면 또 새 나가고, 모아지면 새 나가고, 어떤 일이 터져도 터지고, 그냥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구설 시비수가 붙고, 또 부부지간에도 이별의 공방살이 낀다든지, 아니면 아끼다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에 목돈을 다 털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듯 운의 흐름을, 균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 그러면 운이 안 좋다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아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미리 예방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나쁜데 돈이 흘러 새나갈 거 미리 예방책을 세워 놓는다면 크게 맞을 거 적게 떼우고 가시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10월 상달 합동 운맞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목돈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소소한 정성이지만, 소소하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로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셨던 분들,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이 모아지면 정말 태산이 됩니다. 이 정성을 신령님전에 전해드리면 신령님전에서 얼마나 반갑고 즐겁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주맞이, 그리고 또 성주 운맞이 아니어도 2023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의 그 자세, 또 2022년도 이민년을 잘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심중에 소원이 있는 분들도 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 운이라는 건 가만히 냅두시는 게 아니라 좋은 운을 자꾸만 발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네 보듬어주고 해야 나한테 좋은 기운이 생겨지지. 그냥 운 들어왔어. 운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좋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도 좋은 운이에요. 이것만 귀로다 듣고 계시면 그건 내 운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57살 다 이제 57살 분들은 다 운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똑같아도 태어난 달이 틀리고 일이 틀리고 시간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사주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각기 묵묵히 다 내 운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내 운을 챙기자라는 의미에서 이 운맞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데도 남들이 채우고 있는 걸 나는 갖지 못하고 어떠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내 능력이 자꾸 빼앗기는 것 같고 노력의 대가가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분들 또한 참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발복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 올해 27, 37, 47, 57 그리고 61 환갑성주 그리고 67, 77 27은 초년성주요. 77은 우리 말년의 성주요. 처음이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예, 처음 시작도 발복이 잘 돼야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때 처음 첫걸음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살아가면서 풍파도 없고 인간으로도 고초가 없고 직장에서도 대우받고 금전으로도 풍파가 없고 그리고 동서남북 다니더라도 악한 일 없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꼬일 수 있고 인간의 고략이 제일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7 2022년도에 지금 27 초년성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37, 47, 57, 61 환갑성주 67, 77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네 이분들께서는 다 성주 운맞이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맞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가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대들보, 가택신. 집안의 대들보가 흔들리면 가세가 기울거나 집안의 식구가 아프거나 쓸데없이 금전이 나가거나 아니면 집안의 대주가 안 하던 짓을 하거나 진짜 여태껏 착하게 살다가 말년에 늦바람이 났네. 우리 남편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여태껏 구두쇠처럼 살다가 누가 투자해보라고 해서 돈을 갖다 투자해서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기거나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멀쩡한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자식이 말썽을 피우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기운들이 속속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주가 난동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에 이 테두리를 딱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성주신이 들어왔을 때는 이 힘을 딱 받아서 여러분들이 안착을 시켜야 성주신이 여러분들께 가택에 가중팔신을 편안하게 도와가는 거고 이 신을 안착을 못 시키고 오히려 성주가 난동이 나버리면 집안의 가중팔신이 고달픔이 역경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좋은 운이 흘러 들어왔어도 이게 내 걸로 안 만드시면 거꾸로 역행을 해서 나쁜 운으로 치고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철학을 가서 보시더라도 10년 대운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셨는데 아니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 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철학관 갔더니 나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내리막 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랬는지. 사장님, 이때부터 내리막 타셨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부터 이제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분명히 기운 자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운이라는 건 왔을 때
기회가 왔으니까 잡으시란 얘기입니다. 네, 다시 돌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께는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그러면 내 걸로 잡으셔야 됩니다. 집안에도 식구가 개인,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다 각자잖아요. 다 삶은 내 삶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성이 틀리실 거고 자손들은 아빠랑 이제 성은 같지만 나이가 다 틀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마다 묵묵히 한 분 한 분 다 축원을 해서 각각이 운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저만 하겠습니다 해서 참여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누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에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이 들어왔는데도 운을 못 받아채고 아직도 방황하고 계신 분들 22년도 10월 상달이 가기 전에 운맞이에 꼭 참여를 하셔서 내 운기를 안착을 시켜 놓으면 2023년 개묘년은 이민년보다는 수월하고 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런 길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고요. 또 2023년도에 성주운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27살이 되고 37살이 되고 47이 되고 57이 되고 61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67살 그리고 77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2022년 10월 상달 운맞이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성주운이 드신 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나는 성주운이 아닌데 이거 행사 참여 못하나? 아닙니다. 운맞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양의 기운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네. 양의 기운만 막 치솟는 것보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져서 우리는 이제 조상님이 뿌리고 또 천신에도 합이 받아서 천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 각각 가중에 가중 8신의 근심 걱정은 날려버리고 소원하시는 바 하나하나씩 이루도록 도움의 손길을 신령님 전에 빌어보겠습니다. 네. 명화당 처녀보살의 능력이기보단 저는 신령님이 이제 주신 그 재주를 잘 써서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소원을 이루게끔 신령님 전에 열심히 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저한테 이제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 그리고 또 뭐 치성을 드린 분들 개인적으로 드리신 분들도 있고 인연이 돼서 삼천중류 이천전한 신령님 전에 같이 함께 이렇게 가시는 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또한 행사를 참여하시고 안 하시고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또 이제 문자로 응원의 메시지 또 영상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글귀 제가 뭐 일일이 답장은 안 해도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더 채우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칭찬의 글은 또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또 신바람을 나게 하죠. 그래서 저 명화당 처녀보살은 이 합동 운맞이를 또 행사를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또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가정에도 평안을 주고 사람은 뭐 행복하면 되지. 근데 결론적으로 행복하려면 돈이 따라줘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금전의 문도 열어놓고 또 건강도 발복시키고 귀인도 발복시키고 내가 갖고 싶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잡을 수 있게 문서운도 발복을 시키고 매매성불도 이뤄놓고 또 자손으로도 창성되게 도와가고 또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하게끔도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신령님 전에 기도받아 드리고 천신에도 문 열어서 또 이제 천신꽃도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천신제를 지낼 때는 항상 제가 작두를 타죠. 왜냐? 애군액살을 몰아내야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께 듬뿍 담아드릴 수가 있기에 작두도 탈 겁니다. 10월 상달 천신제 합동 운맞이 행사는
양력으로 11월 20일 날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많이 밀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려면 또 주말을 택해야 해서 20일 날로 정했고 10월 상달에 운맞이를 하셔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명화당 처녀보살과 함께 좋은 기운을 팍팍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명화당 처녀보살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루하루 이제 신령님 전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정진하고 살아가는 명화당 처녀보살 항상 감사하고 또 노력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또 가끔은 채찍질도 받아야 되죠. 무조건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때로는 인간인지라 또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다 서로 잘 되고 잘 살아가는 세상이 오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인생이 풀릴 때의 징조. 네. 인생이 풀리려고 할 때,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흐름이 바뀔 때는 분명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무속인이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무던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실수 없이 나한테 이런 징조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인생이 풀려가는구나 를 느끼실 수 있게끔 네,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점을 보러 갔을 때 운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뭐 재수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이 들어왔는데 어떤 징조가 왔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왔는지 갔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정말 잘 보시고 예전 영상에도 대운이 들어왔을 때 징조 그런 영상도 제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이 영상은 인생에 풀릴 때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신에게 그 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냥 그 기운을 못 알아차리시면 운은 어느새 그냥 시간과 같아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운이 왔어도 그냥 흘러가면 그 시간이 다시 언제쯤 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운이 들어왔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이건 이제 그냥 인간의 마음입니다. 운도 발복을 시켜줘야 되고 흐름을 끊기지 않고 쭉 이어가야지만 나한테 좋은 기운이 생겨진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운의 흐름이 가다 끊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그냥 잠시 잠깐 기쁨만 주고 그냥 끝까지 얼레고 달래고 내가 기쁘고 그럼 기쁨이 있으면 덩실덩실 춤도 춰야 되고 뭔가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시 잠깐 기쁘고 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없습니다. 예, 너무 무상하죠. 남는 게 없으니까. 자, 첫 번째로 인생에 내가 흐름 자체가 바뀌어서 어려운 시절이 가고 진짜 잘 풀리는 그런 시절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주위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분들, 아유, 야, 됐어. 넌 얘기하지 마. 내 생각만 오라. 내 앞에서 딴 얘기하지 마. 무조건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이랑 조율이 안 됐던 분들. 근데, 이제 보시면, 인생이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의 고집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융화시키고 이제 내 마음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만 피운다. 이건 운이 나빴을 때의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꾸로 운이 좋아지시는 분들, 인생의 흐름 자체가 잘 풀려갈 때의 징조 중에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주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옛말에도 고집 때문에 망해. 예, 너는 고집 때문에 망해.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잠시 잠깐 줄이고 다른 사람과 의견 조율을 해서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이 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조합을 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실패를 하실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운이 흐름 자체가 바뀔 때는 나한테 득이 되고 독이 되는 게 뭔지를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구분이 빨리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그럴 거야. 야, 너 뭔가 틀려진 것 같아. 너 딴 사람 말 잘 안 듣잖아. 네 고집 그렇게 센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으면 이제 운적인 부분이 바뀌다 보면 분명히 너 많이 변했다. 이제 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고 우리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말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내가 성격적으로 변한 걸 알아봐 준다. 네, 첫 번째예요. 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풍요 그리고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거나 어떤 돈에 쫓기고 환경적인 요인에 쫓기다 보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풍요롭지가 않아. 그러면 하늘에 구름을 봐도 뭐 깨끗한지 아니면 길가에 꽃이 피었어도 이뻐 보이는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예. 두 번째 이제 요소예요. 물론 이 세상 사는 환경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변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암만 나를 화가 나게 하고 신경질을 나게 해도 마음이 유해지니까 짜증낼 일이 없겠죠. 운이 나쁠 때는 그냥 아무 일 아닌데도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냥 신경질이 나요. 그냥 불만 불평이 막 늘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인생에 살면서 뭔가 풀릴 때의 그런 징조 중에 하나는 마음이 유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기보단 그래 내가 잘못이겠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런 이제 마음의 너그러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 사람들도 쟤 또 많이 틀려졌네.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이 또한. 나쁜 기운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겹쳐. 근데 이 좋은 기운이란 건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다가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네.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오지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얼마만큼 나한테 큰 힘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마음의 조급함을 내지 마시고요. 계단 천천히 올라가시면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그 좋은 운은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듯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탓을 하기보단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도 이쁘게 보이는 그런 여유가 생기시는 그날이 오면 본인들께 이제는 세상살이가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오는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우리 왜 이런 얘기 하죠? 아유, 남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대접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인덕이 없어 이런 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들한테 뭐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잘하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냥 내 천성이 그러하다면 내 이익보단 남들한테 베풀고 살아야 돼. 그건 뜯어 고치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실상 이제 점상에 앉아서 점을 보다 보면 아유, 이제 본인 생각하고 사세요. 내 인생이 최고지. 뭐 이렇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신대야. 예. 근데 행동은 벌써 남 챙겨주고 있다는 거지. 이거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 천성은. 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 주위 환경이, 생활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아둥바둥 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뭔가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살아도 노력은 하는데 맨날 그날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건 이제 운은 선순환도 하지만 악순환도 합니다. 분명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운이 나빠질 때는 조그만 일에도 참지를 못해요. 예, 속에서 화가 천불이 막 난단 말이야. 사소한 일인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도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니까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내 스스로도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뭔가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면 극이 되니까 다툼으로 인해서 인연법도 끝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좋은 인연에도 금이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쳤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주위에 사람들이 또 없어지면 불안증을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왜? 내가 괜히 자격지심이죠. 내가 힘들고 지쳐서 없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건가? 이런 식의 또 생각도 하게 돼 있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 주위의 사람도 떠나 나를 불편하게 해. 운이 나빠지니까 자꾸만 나한테 안 좋은 요소들이 점점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운이 좋아질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냥 평상시 생활에서 똑같은 이제 작은 문제나 뭐 어떤 남들한테 이제 고민 같은 얘기를 들어줄 때도 내가 편하게 상대해주고 남한테 고민거리 들을 때도 어떠한 해결책을 내줄 때도 스스럼 없게 편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아유 그래 내가 참자라는 그런 이제 웃음을 지면서 여유를 보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운이 좋아질 때예요. 뭐 운이 나쁠 때는 그냥 나한테 와서 밥 먹었냐 물어보는 자체도 싫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여유로운 모습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고 어떠한 나한테 감정적인 요소에 불편함을 줘도 내가 여유로움을 보이고 웃음을 짓고 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세상살이는 혼자 못 살아. 그러면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보단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이제 귀인들이 많이 발복이 돼야 되고 나를 이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또한 운이 달라졌을 때 좋은 운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주위에서 내 인성이든 뭐 내 재능을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 근데 쓸데없는 사람들 모여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 여기서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든지 진짜 조금의 힘을 모아서 어떠한 이만한 힘이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의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상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윈윈. 네. 이제 이런 거 있죠. 어떤 모임을 하시다 보면 야 걔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걔 나오면 안 나갈래. 뭐 이런 식의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 그 사람 꼭 나왔으면 좋겠어. 나 그 사람 있으면 너무 좋아. 편해.
상대방한테 어떠한 뭐 보기 싫다는 그런 소리보단 꼭 찾아주는 사람, 예,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 날이 오시면 여러분들께도 진짜 인생에 있어서 실타래처럼 이제 풀리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네, 뭐 돈이 있고 없고, 못 살고 잘 살고, 뭐 예를 들어 배지를 달고 안 달고 그거 다 배제하고 똑같은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이기에 다 동등하다. 주위 환경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주위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권력도 사람을 만들죠? 네, 권력이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거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게 어떠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적어지겠죠. 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암만 좀 마음이 편해지면 아무래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아질 것이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물질적인 어떤 요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도 못하는 상황이 또 있을 거고, 또 정말 뭐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도 마음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뭐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라는 건 어차피 순환이 돼야 돼요. 벌면 써야 되고, 예, 그럼 또 벌어주시거든. 그래서 뭐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따지지 말고 일단 돈이라는 건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에는 다 동등하니까 뭐 누구는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처음부터 금수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한 또 뭐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자기가 타고난 사주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못 받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암만 머리가 좋아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다 학업을 못 마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안타깝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연이 생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예전에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내가 어려움을 공경에 처했을 때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던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딱 돼 있을 때, 이 상대방들한테 다시 과거의 인연에 고마움을 표하거나 보답을 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실타래처럼 꼬였던 걸 이제 한 올 한 올 제대로 풀리니까 내가 이제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느끼게끔 하는 어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주실 수가 있고, 정말 고마움이란 게 뭔지 알고 세상살이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라는 건 꼭 이제 뭐 예전에 알았던 인연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또 나를 이제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친구 같고 지인이 또 좋은 사람들이 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이라는 건 좋은 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면 좋은 운은 계속 상승할 거예요. 다섯 번째, 막혀있던 일들, 그리고 꼬여있던 일들, 뭐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됐던 일들,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풀리는구나. 내가 여태껏 노력한 거에 이제 결실이 이루어지는구나. 단, 여기서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운이 좋아지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정말 내가
운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길에 가듯 돌뿌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려면 내가 넘어질 것도 다른 사람이 와서 잡아줘요. 네. 이렇듯 운이라는 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 이 어떤 흐름 자체를 정말 좌지우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운이 좋아질 때는 주위 사람들, 귀인들로 인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 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운이 들어왔을 때 이 기회를 진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꽉 잡으시고요. 운 들어왔을 때 그 앞으로의 이제 세상살이는 정말로 평안하고 안정되시고 근심 걱정 없이 주위 사람들과도 같이 행복을 운운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을 좀 버버벅거린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재미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